네, 증권가에서 발표한 종목 리포트 살펴보는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리포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4종목으로 준비했고요. 준비된 종목들은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지노믹트리 그리고 슈프리마와 경동 나비엔입니다.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리포트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나왔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3단 성장 스토리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시죠. 오늘 첫 번째 리포트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BD비치의 1월 매출은 215억 원으로 전년 평균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그룹입니다. 2월은 설 연휴 등으로 영업일수가 부족해 1월만큼의 매출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일매출 기준으로는 1월의 호조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진단 내용입니다. 이런 매출 급상승의 배경은 히트 상품군의 확대로 파악됩니다. 기존의 히트 상품인 스킨 일루미네이션 외에도 페이스 클리어 퍼펙트 클렌징 폼이 중국 사용자들로부터 좋은 후기를 얻으면서 판매량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립스틱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또한 하반기부터는 작년 말에 출시한 기초라인 뉴오더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히트 상품 확대에 따른 매출 성장이 연중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작은 2월 면세점 매출 1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월 2일 신세계 명동점에 첫 면세 매장을 오픈했는데 설 연휴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일수가 약 2주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했을 때 매우 고무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웨이보 지수 등을 보면 2월 중순 이후부터 검색어 지수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웨이보 등에서 관련 포스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3월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백화점과 면세점을 통틀어서 7개 점을 출점할 계획이라 점포 확장 모멘텀 또한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니치 향수 시장의 성장으로 딥티크와 바이레도 등 향수 브랜드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비건 색조 브랜드인 아워글래스의 매출도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워글래스는 올해 출점 계획도 공격적으로 잡아놨는데요. 중국 내 브랜드력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크게 가져봐도 좋은 상황이라는 진단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화장품 사업의 호조로 2019년 화장품 매출 추정을 기존의 3천억 원에서 3,500억 원까지 상향 조정해준 리포트였습니다. 화장품 사업에 대한 퍼 멀티플을 기존 20배에서 25배까지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를 기존 2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20%가량이나 상향을 해준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2019년 퍼 25배 수준으로 화장품 사업 내 차별화된 성장성과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감안해 봤을 때 무리 없는 수준이라는 판단 내용까지 전해줬습니다. 네, 리포트 내용 만나보셨고요. 다음으로 현재가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현재가 보게 되면 현재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4.76%가량 올라가고 있고 현재 5% 넘게까지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13,5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 25만 5천 원까지 확인되고 있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SK증권에서 나왔고요. 지노믹트리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 없이도 대장암 진단이 가능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리포트 확인해 보시죠. 오늘 두 번째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2000년에 설립이 됐고요. 혁신적인 바이오마커 기반 체외암 조기 진단 기술 및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주력 사업은 신규 바이오마커를 발굴, 검증, 임상적 유효성 검증, 인허가 등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암종에 대한 조기 진단 제품을 출시하고 이를 이용한 분자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전 세계 체외 진단 시장 규모는 2017년 62.6조 원에서 매년 7% 이상 성장을 하면서 2020년에는 8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체외 진단 시장 중에서도 분자 진단 시장 규모는 2014년 73억 달러에서 연평균 15.2%의 고성장을 시현하고 있는데요. 2017년에 116억 달러로 성장한 만큼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고령화 추세에 발맞춰 고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동사의 주력 사업은 체외 진단 중에서도 분자 진단 시장에 속하는데 현재 이 시장에서의 기술 트렌드는 과거의 임상화학적 진단에서 혈액과 대변, 소변, 객담 등 인체의 체액을 채취해 분자 생물학적 방법으로 유전자와 단백질 또는 화학물질 등을 검사하는 기술로 급격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공적인 분자 진단 기술의 완성을 위해서는 신뢰성이 높은 바이오마커 확보가 필수적인데요. 이런 환경에서 동사는 DNA 메틸화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암 조기 진단 기술 개발을 위해 2001년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전체 유전자 대상 메틸화 분석 기술과 체액에서의 고감도 메틸화 측정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했고요. 이를 기반으로 대장암과 방광암 그리고 폐암 조기 진단을 위한 진단 키트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동사의 암 진단 키트인 얼리텍트 캔서 시리즈는 대장암과 방광암 그리고 폐암 등 고형암 위주의 질병을 타겟하면서 현재 국내에서 가장 먼저 허가받은 키트는 바로 대장암입니다. 현재 대장암 조기 진단 검사는 대장 내시경 검사가 표준 기법이지만 장세척과 시기 제한 등 준비 과정의 불편함과 높은 침습성 때문에 전체적으로 참여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국내의 경우 참여율이 20% 내외로 글로벌 참여율보다도 좀 낮은데요. 동사의 제품은 분변을 사용하여 무증상 성인 대장암 검진 대상자 중 대장 내시경 검진을 받을 대장암 고위험군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한 제품입니다. 대장암 진단 키트는 국내 임상을 통해 2018년 8월에 한국식약처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 3등급 제조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또한 2019년 5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방광암과 폐암 진단 키트는 현재 단일 임상 진행 중이고요. 2019년 연말에 국내 허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지노믹트리 그룹은 현재 코넥스 시총 2위 기업입니다. 이달 말에 코스닥 이전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에서 나왔고요. 슈프리마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이오 인증 시대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살펴보시죠. 오늘 세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프리마 종목인데요. 슈프리마는 최근 미국의 대형 통신 칩셋 기업인 퀄컴과 디스플레이 내장형 알고리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상용화가 가능한 디스플레이 내장형 지문 센서에는 초음파 방식과 광학 방식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 퀄컴은 성능과 보안성 측면에서 강점을 갖는 초음파식 센서를 스마트폰 제조사에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가와 고성능의 초음파식 센서형 알고리즘 공급은 슈프리마의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방증합니다. 동사는 2017년 모바일 바이오 인증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 이후에 짧은 시간에 중저가 스마트폰에 지문인식 알고리즘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에는 퀄컴을 통해 메이저 제조사의 플래그십 스마트폰까지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더욱이 프리미엄급 이외의 모델에서도 디스플레이 베젤은 점차 사라지는 추세인데다 지문 센싱의 위치가 디스플레이 일정 면적에서 전체 면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에 디스플레이 내장형 센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슈프리마는 전통적으로 강한 지문인식뿐만 아니라 최근엔 아시아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안면인식 분야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하위 단말 시장에서 나아가 상위 단말인 컨트롤러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바이오 인식 시스템의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바이오 물리 보안 산업의 성장과 함께 제품과 시장을 다변화하고 있다는 슈프리마의 견고한 성장이 기대된다는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최대 실적 경신 지속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9년 슈프리마의 실적은 매출액 608억 원, 영업이익 154억 원, 순이익 152억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의 디스플레이 내장형 센서 채용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슈프리마의 실적은 분기를 거듭할수록 호조를 보일 전망입니다. 더불어 최대 보안 시장인 북미 시장에서의 정책적인 변화로 데이터 센터향 바이오 인식 시스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반기에는 일본향 안면 인식 시스템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리포트 한번 만나보셨습니다. 다음으로 현재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슈프리마 현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불 역시 들어와 있고요. 1.65%가량 올라가면서 400원 정도 주가 더 올랐습니다. 현재가 24,650원까지 확인되고 있는 슈프리마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나왔고요. 경동 나비엔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2019 최대 성장 코앞에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시죠. 오늘 마지막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최대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경동 나비엔 종목인데요. 미국향 매출액은 2019년 19.7%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럽, 중동 및 남미 시장의 고객군 확대 또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기타 국가의 매출액도 2019년 21%가량 성장할 전망입니다. 또한 올해 국내 매출액도 보수적인 수준에서 4.3%가량 성장할 전망인데요. 가장 큰 성장 모멘텀은 역시 중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석탄을 원료로 하는 라디에이터 방식의 중앙 공급 방식이 일반적인 난방 방법입니다. 석탄 난방은 중국 내의 심각한 대기오염 원인 중 하나인데요. 이로 인해 중국 정부는 28개 도시의 석탄 난방을 가스 난방으로 고쳐하면서 친환경 난방 비중을 2016년 17%에서 2021년 70%까지 올리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동사의 중국 매출액은 2018년 대비 120.3%가량 증가할 전망이고요. 올해부터 중국 가스보일러 시장이 개화가 되기 때문에 2020년 가스보일러 시장은 600만 대 이상으로 예상되고요. 동사의 매출액 또한 88%가량 증가할 전망입니다. 작년 4분기 동사의 실적은 매출액 2,500억 원가량을 거뒀고요. 영업이익 150억 원가량을 거뒀습니다. 향후에 2, 3년 손실 발생 가능한 국내 특판 사업 장량 충당금을 대규모로 한 번에 약 80억 원가량을 매출 원가에 반영을 했습니다. 4분기 실적에서 주목할 점은 비용 통제입니다. 회사 측에 의하면 앞으로 대대적인 인력 충원 계획은 없다는 분석이고요. 2020년에 중국 및 국내 공장 증설 또한 완료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동사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7만 원가량 제시를 하면서 커버리지 개시한 종목입니다. 주가는 미드사이클 하단 수준의 밸류에이션 적용해서 산정됐고요. ROE의 성장을 감안해 보면 적용한 타겟 퍼 수준은 보수적인 수준이라고까지 확인해준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리포트 한번 살펴보셨고요. 다음으로 현재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경동 나비엔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약보합권에서의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0.41%가량 하락하면서 48,9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총 4종목 확인해 드렸고요. 신중하게 투자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오전장에 있었던 특징주 4종목으로 오늘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누리플랜입니다. 2011년부터 7년간 개발한 배견 제거 장치가 미세먼지까지 걸러낼 수 있다는 소식에 누리플랜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시죠. 누리플랜 현재도 오름세를 시연하고 있고요. 현재 상한가에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8,11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고요. 1,810원 정도 오늘만 올랐습니다. 누리플랜은 배견과 미세먼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친환경 설비를 개발했습니다. 배견과 초미세먼지를 동시에 제거하는 기술은 누리플랜이 세계 최초인데요. 2011년에 개발에 착수해 7년간의 노력 끝에 지난해 출시했습니다. 누리플랜 설비를 설치한 한국 호세코 부천 공장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리플랜 시스템은 2.5 마이크로미터의 초미세먼지까지 잡아낸다는 소문이 또 나오고 있고요. 입소문을 타고 삼성 반도체 공장 등 설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에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초미세먼지까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발전 설비 완전 가동도 가능할 것으로 누리플랜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세코인데요. 파세코에서 개발한 무동력 역류 방지 댐퍼가 미세먼지 해결에 일조할 것이라는 소식에 오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시죠. 현재도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24.18%가량 올라와 주면서 오늘 오후까지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5,88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존 주방 후드에 기본으로 장착해 사용하는 댐퍼는 외부 공기의 역류가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기구와 기본 장착된 댐퍼 사이에 전기를 필수로 연결하는 전동 댐퍼를 추가로 장착을 해야 합니다. 파세코는 특허 기술인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무동력 방지 기술을 채택해 실리콘 밀폐를 통한 냄새, 미세먼지, 담배 연기 등 외부 공기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자체 테스트 결과 공기 역류 수준이 0에 가까웠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파세코 무동력 역류 방지 댐퍼는 기존의 댐퍼 제거와 동시에 설치 가능하며 모터가 없어서 소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동력이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NHN 엔터테인먼트가 올해 출시할 신작 게임이 이익 개선에 기여해 줄 것이라는 소식에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 새로 썼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시죠. 현재 3%대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2,7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8만 1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NHN 엔터테인먼트가 닥터 마리오 월드에 이어 최근 디즈니와 제휴해 모바일 게임 디즈니 토이 컴퍼니를 공개했고 하반기에는 또 다른 글로벌 신작을 출시할 예정이라며 올해 영업이익이 5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금융인프라 혁신 방안으로 자회사인 페이코의 기업 가치 또한 상승할 것이라면서 이 회사에 대한 목표 주가를 8만 5천 원에서 10만 원까지 높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특징주 보겠습니다. 티웨이 항공 종목인데요. 국토교통부가 신생 항공사 3곳에 새로 항공 운송면허 내주면서 경쟁 심화 우려에 저비용 항공사 관련주가 오늘 하락세 보였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시죠. 티웨이 항공 현재까지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3.62%가량 빠지면서 310원 정도 주가 내렸고요. 8,25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 항공, 에어프레미아 등 3개 항공사에 신규 항공 운송 면허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전날 밝혔습니다. 증권사들은 이번 신규 면허 발급으로 저비용 항공사의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겠지만 당장 기존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 김현미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공시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네, 첫 번째로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아시아 지역 선주와 약 4천억 원 규모의 특수선 세척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공시 당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네, 이어서 파인텍 보겠습니다. 로지시스는 결산 배당으로 보통주 한 주당 1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시가 배당률은 3.5%며 배당금 총액은 약 9억 3천만 원입니다. 네, 이어서 W게임즈 보겠습니다. W게임즈는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에 따른 코스닥 신장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회사 측은 오는 1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주권 매매가 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일정은 한국거래소의 최종 상장 승인 통보 및 상장 절차와 관련한 합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더캐피탈그룹 컴퍼니스입니다. 더캐피탈그룹 컴퍼니스는 지난 2월 7일 현재 특별관계자 10인과 함께 SK하이닉스의 지분 7.85%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삼성중공업 살펴보겠습니다. 전장보다 0.11%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9,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인텍입니다. 2.88% 상승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2,3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W게임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장보다 3.98%로 4% 가까운 강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65,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고려시멘트입니다. 고려시멘트는 결산 배당으로 보통주 한 주당 35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시가 배당률은 1.34%며 배당금 총액은 약 11억 1,900만 원입니다.
네, 이어서 KEC입니다. 반도체 제조업체 KEC는 전기 자동차 및 신재생 에너지용 소자 개발 국책과제 참여 업체로 최종 선정됐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이어서 AD테크놀로지입니다. AD테크놀로지는 SK하이닉스와 약 44억 원 규모의 메모리 컨트롤러 IC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2017년 매출액의 13.6%에 해당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원익 IPS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원익 IPS는 결산 배당으로 보통주 한 주당 22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시가 배당률은 1.1%며 배당금 총액은 약 90억 7,740만 원입니다. 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고려시멘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장보다 1.34% 하락세 이어지고 있고요. 2,94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KEC입니다. KEC 전장보다 4.61% 상승하며 강세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1,135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AD테크놀로지입니다. 9.79%로 10%에 가까운 강세 시연하고 있습니다. 15,7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원익 IPS입니다. 1.36% 상승했고요. 22,4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 효과 전해드리기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감 동시 효과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종목별 체결 강도 상위 순으로 보시죠. 먼저 거래소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S51을 보게 되면 2.94%가량 올라가면서 오늘 상승장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만 5천 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고요. 3천 원 정도 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2.13%가량 올라가면서 역시 2%대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상승장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9만 2천 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LG전자입니다. 4.21% 올라가면서 오늘 13,000원 정도 올랐고요. 74,30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은 보합권에서 오늘 장 닫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1만 원에 오늘 폐장 준비하고 있는 LG이노텍입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성화인텍이 5%가 넘게 올라가면서 오늘 급등 흐름 보여줬고요. 9,14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KCI입니다. 3.35%가량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 역시 시연했습니다. 1,8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고요. 상승장 다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W게임즈입니다. 3.82%가량 올라가면서 2,4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65,2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9년 3월 6일 수요일 국내 시장 문 닫았습니다. 오늘 양장지수 업종별 흐름과 수급 흐름 자세한 마감 동향은 잠시 후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14일로 다가온 3월 지수 변경 시즌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3월 지수 변경 시즌을 맞아 체급 이동에 따른 수급 변화에 시장에 관심이 좀 모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하는 종목들의 기관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수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 사이즈 지수의 정기 변경은 오는 14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종가 기준으로 실시가 됩니다. 지수 정기 변경은 통상 연 1회 실시하는 작업으로 체급 변경에 따른 수급 변동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의 사이즈 지수는 대형주와 중형주 그리고 소형주 세 가지 형태로 나누는 지수입니다. 상장 기업의 시총 크기에 따라 분류가 되는데요. 올해 심사 기간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가 될 전망으로 이 기간 동안 집계된 시가총액에 따라 각 체급별로 나뉠 예정입니다.
대형주 지수는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시총 1위부터 100위까지 종목이 포함됩니다. 중형주는 코스피의 경우 시총 101위부터 300위까지, 코스닥의 경우 101위부터 400위까지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번 지수 변경을 통해 총 7개 종목이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재분류되고 6개 종목이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환승할 예정입니다. 총 22개 종목은 중형주에서 소형주로 이동 예상되고요. 소형주 15개 종목은 중형주 이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형주 지수 신규 변경 편입에 대한 수급 효과보다는 소형주에서 중형주로 승격하거나 중형주 지수 신규 편입, 그리고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하는 등 주로 코스피 중형주 지수의 편입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수 변경 이후에 주가 퍼포먼스 측면에서 추이를 한번 비교해 봤을 때 편입 지수에 따라 수익률 또한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 지수와 수급 흐름 어떻게 장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마감 구간 지수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0.17% 낙폭 시현했습니다. 2175포인트에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시장도 오늘 0.17%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746포인트로 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양장시장 모두 낙폭이 크지는 않지만 강보합권이 아닌 약보합권에서 장 마쳤고요. 좀 더 자세하게 수급별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먼저 개인이 637억 원 물량들 사들이며 장을 마쳤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97억 원, 그리고 731억 원 동반 매도하며 장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1,353억 원 물량들 사들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763억 원, 그리고 233억 원 동반 매도하며 장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선물 시장으로도 가겠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개인이 1,510계약이라는 강한 매도세 시현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743계약, 그리고 1,058계약 동반 매수하며 장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별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NX가 17.69%로 가장 강세를 보였고요. 18% 가까운 급등세 시현했습니다. 1,63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FNF입니다. 어제까지 파란불로 거래되다가 오늘 급등세 시현했습니다. 13%대 초반에 좋은 흐름 시현했고요. 72,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한진중공업 홀딩스입니다. 455원 올랐고요. 12.47%의 좋은 흐름 시현했습니다. 4,105원에 장을 마친 한진중공업 홀딩스입니다. 네, 이어서 AMP 보겠습니다. 주당 52원 올랐습니다. 10%대 중반의 좋은 흐름 시현했고요. 545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신일산업입니다. 145원 올랐습니다. 9.42%대 좋은 흐름 시현했고요. 1,685원에 장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한국주강이 가장 약세를 보였는데요. 9.56%대 급락세 시현했고요. 2,035원에 장을 마친 한국주강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태원물산입니다. 7.07%대 낙폭 시현했습니다. 420원 떨어졌고요. 5,520원에 장을 종료했습니다. 네, 이어서 한창입니다. 3,3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6.91%로 7%대 낙폭 시현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일신석재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빨간불로 거래되다가 오늘 급락세 시현했습니다. 6.88%로 7% 가까운 낙폭 시현했고요. 2,435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세 가지 종목이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리플랜과 하츠는 이 미세먼지 관련주로 강세로 요즘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누리플랜이 8,110원, 하츠가 7,050원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유테크가 1,810원으로 상한가 역시 기록을 했고요. 주당 415원 오르며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대유 위니아입니다. 주당 705원 올랐습니다. 24%대 초반에 급등세 시현했고요. 3,625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의 낙폭 큰 종목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가장 약세를 보였던 종목은 텔레수입니다. 14%대 후반에 낙폭 시현했고요. 1,02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투비소프트입니다. 이틀 연속으로 파란불로 거래되고 있고요. 13%대 초반의 급락세 시현했습니다. 4,3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비쿼스 홀딩스까지 보겠습니다. 주당 1,700원 떨어졌고요. 11% 후반으로 12%에 가까운 급락세 시현했습니다. 12,850원에 장을 마친 유비쿼스 홀딩스였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업종별 마감 동향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짚어보시죠. 오늘 상승세 컸던 업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섬유 의복 업종이 2%가 넘게 유일하게 올라가면서 올라갔고요. 운수 장비 업종이 0.72%가량 올라가면서 빨간불 켜줬습니다. 종이 목재 업종 또한 상승세였습니다. 0.48%가량 올라가면서 빨간불 켜줬던 오늘 종이 목재 업종이었습니다. 하락세 컸던 업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통신업종이 1%가 넘게 유일하게 빠지면서 1.19%의 하락세 기록했고요. 전기가스 업종 또한 하락세였습니다. 0.81%가량 내려가면서 하락세 연출했고요. 유통업종이 0.78%가량 빠지면서 파란불 들어왔던 오늘 코스피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승세가 컸던 업종부터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혼조세 보였던 오늘 코스닥이고요. 전기 전자업종이 2%가 넘게 유일하게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 시현했습니다. 금융업종도 강세였습니다. 1.43%가량 올라가면서 1%대 중반에 견조한 상승 흐름 이어가는 모습까지 확인됐던 오늘 시장이었고요. IT 부품업종이 0.66%가량까지 올라가면서 빨간불 켜졌던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하락세 컸던 업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송 부품업종이 2.21%가량 하락하면서 2%대 하락세 유일하게 시현했고요.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1.85%가량 하락하면서 역시 파란불 들어왔습니다. 인터넷 업종도 오늘 약세였습니다. 1.62%의 약세 흐름 가져가면서 약세장 마감치였던 오늘 인터넷 업종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증시온에어 3부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